가서 봐드릴게요. 앞에서 해놨는데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터치하세요. 또 갤럭시 스토어 근데 왜 한자가 왜 이러지? 맞네요. 응. 그러니까요. 저번에 내가 한글로 기억하는지 지우셨나? 갤럭시 서비스 갤럭시 스토어. 이거 있는 거 보면 있어요. 가방 지우셨나? 아니 이거 진짜 혹시 그 없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설정을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중지를 해놨거나 삭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기종이 뭐죠? 2.5. 됐어요? 지우셨어요. 지우셨어요? 네. 네, 요거. 됐어요. 찾았죠? 네, 이게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든 상점이고 이건 삼성에서 만든 상점이에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가 설치할 때는 여기를 들어가면 저번에 제 거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도롱뷴 요것도 해드릴까요? 요거? 요거 캡처에 캡처. 요것도 갤럭시 스토어, 그러니까 여기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서 군락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여기 메뉴 중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그 군락도 기존에 있던 다르긴 한데, 왜 이렇게 이게 또 속도가 느려지네. 자, 다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여기다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여기 앱을 타치하시고, 여기 세 번째 앱을 타치하시고 위에 검색창에 타치를 해서 군락이라고 여기 군락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창에 네, 검색창에 군락. 그러면 이미 설치되신 분들은 있을 거고 없는 분들은 요거에 여기 떠요. 이렇게 여기 터치하시면 군락 네, 군락. 그래서 그거 실행을 시키시면 군락 있는데 그 다음에 됐나요? 군락을 설치하면 여기 이런 게 떠요. 안 뜨는데 실행. 됐어요. 또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여기 좀 봐. 군락 했는데 여기 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군락. 됐어요. 기다리세요 이제.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리세요. 됐어요. 다 된 거예요. 그 설치 다음에 실행 네, 실행 해보세요. 기다려도 뭐 뜨는 게 없네. 아니 그게 다 이미 뜬 거예요. 이제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다 뜬 거예요. 동의하고 계속 이걸 누르셔야지. 기계 바꾸셨어요? 바꾸신 것 같은데? 바꾸신 것 같아요. 이거 그전 버전은 이거 안 나왔거든요. 네. 자, 선생님
테라스도 있잖아요. 앱에다 가운데 앱에 설치하세요. 가운데 앱 가운데 앱 됐죠? 가운데 앱으로 터치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필요한 거는 옆에 또 이거 누르면 또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앱에서 위에 또 기능들이 하나 있죠?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꾸미기, 뭐 편리한, 뭐 이런 게 떠요. 예. 근데 현재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캡처 있죠? 요거 내비게이션에 캡처하는 거. 이거 누를 때마다 요거 화면 캡처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볼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디 있냐면 여기 NAV 스타, 내비 스타라고 있어요. 여기 터치하세요. 여기 찾았나요? 그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떠요. 다운로드 누르면 됐어요. 지금 다 받은 거죠? 네, 누르면 터치. 됐어요. 받아는 거죠. 됐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터치를 하게 돼 있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처음 쓰시기 때문에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하고 있죠. 기기 안에 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어. 원래 그래요. 원래 많아. 점점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져. 머리 사진 그래도 뭘 눌러 아니 좀 기다리세요. 일단 맞죠? 여기까지. 자, 아, 예, 저는 저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지 마시고. 자 저절로 여기서 저절로 캡처되죠. 사용종을 키면 여기 사용종 키고 밑에 보면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여기 버튼 배치를 누르면 내가 버튼 추가할 거잖아요. 여기 버튼 추가 누르면 이 보세요. 내가 아까 있는 요 기본 요거만 없었잖아요. 저는 여기 원래 3개만 있었잖아요. 실행 취소, 홈 버튼, 최근 실행만 있었죠. 근데 요게 카메라하고 여기 캡처거든요. 여기 미는 거를 이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은 하고 그게 아니면 화면 캡처를 누르면 되고 이런 기능들은 이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중에 요거 화면 캡처 한번 터치해 보세요. 화면 캡처. 그러면 현재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추가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완료. 그러면 지금 그러놓고서 저장 누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올려보시면 밑에 지금 만든 게 하나 보여요. 그러면 요 중에 하나를 쓰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터치하세요. 거기 지금 만든 거 터치. 만든 거요? 네. 어떻게 만든 거? 지금 마지막에 만든 걸 터치하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요걸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만든 것이 이게 이거 지금 만들었잖아. 만든 거죠. 여기. 그거 터치하시면 됐어요. 그럼 요걸 내가 쓰겠다라고 밑에 바뀌었잖아. 그러면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해주면 이제 그룹으로 나가면 이렇게 바뀐 거는 밑에 내비게이션 바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가 누를 때마다 이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언제 쓰냐면 그 어떤 카톡에서 방 했는데 요 방을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카톡 전체 방을. 그럴 때 딱 캡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갤러리에 뭐 몇 개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내가 사진 찍고 싶어. 그럴 때 꽉 누르면 그것도 찍히고. 그러니까 화면 전체가 필요할 때 요걸 누르는 거예요. 여기 화면 캡처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됐나요? 안 되신 분? 그러고 나가시면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네비스타 중에 한 기능 한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굿락에서 나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홈업이라고 있어요. 홈업은 그 홈 화면을 내가 조금 더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 엣지 패널을 어떻게 쓸래? 근데 그 중에 홈 화면이 있어요. 홈 화면을 켜놓으면 홈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요. 거기에 홈 화면. 그런 거 없는데요. 홈업을 설치하고 들어와야지. 처음 하는 분은. 뭐 했는데. 자, 홈업. 예, 됐죠? 여기 이거 화살표. 화살표에서 홈업을 설치를 하고 돼야 돼요. 선생님 그럼 좀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야지. 실행. 자, 그러면 시작. 여기 모두 허용. 자, 그래서 요거를 사용함을 켜놓으세요. 여기 좀 버리. 여기 요거. 실행이 여기서요, 선생님. 저기 안 뜨. 여기 요거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응. 시작. 그리고 모두 허용. 그리고 사용함. 그런 거예요. 좀 까다롭죠? 이거 눌러요? 네. 화살표 누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됐어요? 설치 완료. 이거 아니에요.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누르시라고. 그리고 시작. 허용, 모두 허용. 자, 그리고 사용함 안함을 터치하시라고. 여기요? 네. 안 합니다. 아니, 사용함 된 거예요. 자, 안 되신 분. 아니, 제안으로 해서 아니, 홈업 누르시고 지금 됐어요. 요 홈화면 터치하라고. 홈화면 됐어요. 홈하면 네. 됐어요. 이걸 뭐 하는 거야? 훈납이 굿락에 아니, 굿락이 또 나가셨네. 나갔어요. 나가니까 굿락에서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여기 홈업을 찾아서 홈업이 왜 안 보여? 여기 홈업. 여기 뭐 화살표 내리면 다운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 그러면 설치를 완료했죠. 그럼 위에 보면 홍보 있어요. 그걸 열면 시작. 모두 허용. 사용함. 됐어요. 그러면 내가 홈화면을 현재 기본으로 된 화면을 내 맘대로 조금 더 늘려서 쓰는 거야 이게. 여기 나중에 다른 건 잘 안 쓰는데 요거는 책을 쓰니까 요거 홈화면 터치해 보세요. 홈화면 터치하면 보세요. 기본은 여기인데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바꾼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으로는 이게 6개뿐이 안 돼. 밑에 고정창 있죠? 홈화면에 고정 아이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걸 누르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 이게 10개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9개가 최대네. 그러면 이 밑에 고정 아이콘을 내가 숫자를 늘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즐겨찾기 최대 숫자고 다른 거는 또 헷갈리면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오세요. 그리고 홈화면에서 나오세요. 그러고 나오세요. 홈화면에서 즐겨찾기가 숫자가 늘어나면은 늘어나면 작아지는 거예요. 조금 작아지죠. 여기
이게 9개까지 끌어내리면 9개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숫자가 작아지는데 한 7개까지는 괜찮더라고요. 7개까지는. 아시겠죠? 그게 이제 홈업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군락으로 가서 이번에는 군락에 쭉 가보면 거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사운드 어시스턴트 하지 말고 여기 카메라 어시스턴트. 블락에 저기 들어가나요? 네, 군락으로 다시 나가서 군락을 실행하면 보여요. 금락을 수행해. 여기 화살표 눌러서 다운을 받으세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거를 받으라고. 네.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카메라 어시스턴트. 아니 다시 나가서 다시. 그리고 군락 들어가서 군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거 다운로드 돼요.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짠. 못 받아요? 응, 다시 여기 나갔다가 분명히 다시 실행하라고. 그러면 쭉 올리면 여기 있잖아. 카메라 어시스턴트. 거기 화살표 눌러서 받으세요. 화살표 눌러서 받으세요. 자, 못 찾으신 거 됐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해드릴게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열면 이렇게 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내가 기본에 있는 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거기 터치하시면 원래는 여기에 두 배 줌은 없어요. 기본에는 카메라 기본에는 두 배 줌이 없어요. 요거 키면 내가 두 배 줌을 쓰는 거예요. 여기 10배, 100배 있죠? 거기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야. 기본 카메라 기능에. 아시겠죠? 근데 그거 숫자 2에 나오면 안 나오는데. 거기를 터치하라니까요. 그게 다른데. 아, 여기는 두 배 줌만 있네요. 네, 그렇게 기종만은 다르네. 2배 크롬 준 버튼 2배 크롬 좀 버튼만. 두 배 줌 크롬만 줌 버튼. 키세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나와 이렇게 밖에 나와. 두 개만 있어. 이렇게 나와. EX하고 다 똑같이. 2배 크롬 준 버튼만 있어. 여기 터치해 보시라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업그레이드 됐나 봐. 입에 줌만 있네. 네. 요즘 똑같은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있어. 또 여기는 이것도 2배줌만 있고 여기는 2하고 100까지 있네. 100개. 그냥 코크까지 키세요. 있는 거 키세요. 야, 이 기종마다 똑같은 건데도 차이가 있네요. 줌 버튼이 어디? 이것도 2배줌만 있네. 다요. 아니, 아까 갤럭시 다 하신 거예요. 줌 버튼이 아니, 여기서 카메라 어시스턴트 그 들어갔지. 설치해서 요거만 키면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아, 이거 왜 그러지? 제가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요거만 있는 기종이 있고 요까지 있는 거 있고 요 100배는 또 지금 딱 한 번, 두 번만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줌 버튼을 내가 확실히 쓸 수 있고 요거 자동 HDR 있죠? 이거는 거기 원래 설정에도 있어요. 그래서 밝은데도 좀 덜 밝고 완전히 밝은 거 있죠? 그 어두운 것도 조금 어둡고 많이 어둡고 이런 디테일을 좀 강조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사진을 내가 질감을 내가 조금 더 바꿀 수 있어요. 터치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질감 표현을 조금 더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뭐 켜놓으세요. 렌즈 자동 전환. 그자도 되는 건데 조금 더 최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왜곡 보정이 있죠? 이걸 켜놓으시면 어찌됐든 카메라가 왜곡은 돼요. 왜냐면 그 평면에 렌즈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왜곡이 좀 덜 심한데 바깥으로 나갈수록 왜곡이 더 심해요. 그 왜곡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들 얼굴 조그맣게 나왔고 다리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얼굴은 요 가운데 왜곡 안 되게, 다리는 길게 밑에, 그럼 다리는 길게. 그게 이제 왜곡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 왜곡 보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즉시 촬영 있고 초점 우선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초점이 안 맞아도 바로 이거 누르면 손이 닿는 시점에 촬영하는 거고, 요거는 포커스가 어느 정도 맞은 다음에 찍는 거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을 요걸 누르면 할 수 있어요. 이따 그거는 해볼 거고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셀프 타이머 같은 거 있죠. 내가 찍거나 작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거기 여기를 터치하시면 원래는 한 번에 한 장만 찍히잖아요. 그걸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몇 장을 늘릴 수도 있어. 한 번에 내가 타이머 찍을 때 석 장을 한 번에 찍게 할 수 있고, 그 석 장 찍히는 간격을 내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섬세한 촬영을 할 때, 뭐 작품 촬영하거나 아니면 제품 광고하는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조금 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별로 잘 안 쓰겠죠? 그 셀프 타이머. 구태여 해놓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쓸 것 같으면 하고 쓸 것 같지. 근데 이런 기능만 있는 거라도 나중에 어떤 때고 하나 써먹을 일이 있어요. 좀더 켜나요? DOP.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디오 모니터링은 웬만하면 켜놓지 마세요. 이건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소리가 막 이중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울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동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녹음할 때 그 소리를 이중으로 듣는 기능이거든요. 그때는 좋은데 아닐 때는 이게 잡음으로 들려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 뭐 카메라 자동으로 안 쓰면 뭐 꺼지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DOF, 어댑터 보정을 켜야 돼요? 굳이 안 쓰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동영상 모드에서 프로 동영상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 동영상에서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면 수리님 예. 카메라 자동 꺼짐 지금 뭐 설명하시죠. 그거 한 2분 정도로 그냥 두시면 돼요. 좋은 기능 중에 아까 그 줌배 누르는 거고 요거. 그다음에 요 타이머 하는 거. 이런 게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나가시고 카메라로 여세요. 카메라를 여시고 요게 이제 위에 있죠? 네. 위에 있는데 요게 프레시라 그랬어요. 그 프레시를 누르면 세 가지 타입 있죠? 세 가지 타입인데 노란 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번개 A다 선택하면 되죠? 요거는 화나면 안 터지고 어두우면 터지는 거예요. 프레시가. 아시겠죠? 클로즈업 A 낮에는 번개 A에다 놓는 번개 A가 오토 자동이에요. 근데 요게 다시 한번 누르면 하나는 번개만 있고 하나는 번개 금쳐져 있죠? 번개 금쳐진 거는 어두워도 프레시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언제 쓰죠? 실내에서 야간에 프레시 없이 써야 더 잘 찍힐 때가 있죠. 뭐 밤에 지나가는 야경을 찍거나 그다음에 밤 하늘 찍거나 은하수 찍거나 요럴 때는 오히려 조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프레시 없이 비금 쳐진 걸 쓰는 거예요. 그 미술관 같은 데서 예. 어두운 작품 찍을 때 그런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잘못하면 그 그림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프레시를 안 터지게 할 게 비금이에요. 그다음에 프레시만 있는 거 있죠. 요거 프레시만 있는 거. 이거는 환해도 터지는 거야. 환해도. 대낮에도 이걸 켜놓으면
셔터를 누르는 순간 터지죠. 이걸 언제 쓰냐면 뒷면이 더 환할 때, 뒷면이 환하면 앞에가 검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조광을 쓰면 앞에가 좀 덜 어둡게 나오죠. 그러니까 석양 같은 거, 석양 찍을 때 이럴 때 쓰면 좋아요. 근데 좀 약해요 이거는 프레시 자체가. 그때는 보조광을 뭐 좀 양쪽으로 좀 크게 쓴다던가 하면 그렇죠. 이게 프레시고요. 옆에 여기 타이머, 셀프 타이머 눌러서 2초, 5초, 10초 눌러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비율,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크기예요. 크기, 용량, 해상도.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저장 공간만 많이 차지해요. 비율이 3, 4 그게 무슨 그거 사진 크기, 사진 비율이라고. 사진 비율 누르면 1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풀 꽉 차 있는 거 1대1 9대16인데 이게 용량은 보통은 풀로 해 놓으셔도 되고, 내가 인스타그램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로 사진을 하겠다 그럼 9대16이고, 요게 9대16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진 비율이고, 그 옆에가 모션 포트라고 이게 있는데, 이게 사진 찍기 전후를 같이 찍어주는 건데 별로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 게 지금 적용이 된 거거든요. 노랗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해놓으세요. 있는 분은 이게 있으면, 모션 포트가 있으면 켜놓지 말고 꺼놓으시라고요. 선생님 저 질문하는 가지 드릴게요. 네. 그 인스타 같은데 왜 그 전신 사진을 올릴 때 네. 그게 어떤 사진에 따라서는 이게 전신이 이거 왜곡을 시켜야지만 들어가고, 거기 그 네. 그냥은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인스타에 거기다 사진을 올릴 때는 사진을 그때 그 사이즈 안 맞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1대1 비율이거든요. 그럼 여기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럼 9대16. 9대10. 예. 9대16이면 좀 전신 길게 찍을 때. 자, 그렇게 여기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설정 여기 톱니바퀴 설정. 저기 후레쉬 표시가 노랗게 항상 돼 있는 거예요? 아니 A다 누르니까 프레시에 A 아까. 네? 다시 다시 후레쉬. 여기 예, 예. A. 누르니까 노랗게 돼 있는. 노란 게 선택된 거예요. 노란 게 전체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은 A가. 그거를 A로 선택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고, 자, 설정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촬영 모드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촬영 모드를 사진에 놓고 들어오세요. 촬영 모드를 동영상이나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사진에 두고 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설정으로 들어오셔야 메뉴들이 다 보입니다. 카메라 설정. 들어왔죠? 요 들어오기 전에 촬영 모드를 사진에 두고 오시라고. 사진. 됐죠? 자, 맨 위에가 AI 기능이에요. 맨 위에가 인텔리전트 기능. 그래서 여기서 요걸 켜놓으면 OCR 기능이라 해서 문자 인식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찍을 때 그냥 이걸 꺼놓고 찍으면 사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옆에 스캔 기능이 생겨요. 그걸 누르면 스캔한 거야. 스캔.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스캔해서 수정이 하는 거야.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는 게 그게 OCR 기능이에요. 요거에. 그 다음에 뭐 QR 코드 뭐 하는 거 당연히 아시고, 그 다음에 촬영 구도 추천을 이걸 켜놓으면 여기서 제시해주는 구도가 맞으면 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노란 거랑 합치면 여기서 추천하는 구도가 맞는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원 두 개 겹칠 때요. 네, 그걸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텔리전트 최적화를 누르면 중간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돼요. 최대, 중간, 최소 뭐 이렇게 해주고, 장르를 최종 촬영. 예, 그것도 AI 기능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최적화를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촬영 버튼 밀기. 촬영 버튼 밀기를 터치하시면, 자, 촬영 버튼을 다를 때는 어떻게 하죠? 타치하죠? 타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으면 다른 기능으로 쓸 때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버스트 샷, GIF.
버샷은 이것은 연속 촬영. 사진인데 연속 촬영이야. 동영상이 아니고 요거는 어디에 쓰냐면 순간적으로 잡기 어려울 때 막 동시에 움직이거나 예를 들면 새들이 날아가요. 근데 날아가는 걸 동영상으로도 찍지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한순간을 못 잡잖아요. 그때 여기다 버스샷에 놓고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몇십 장이 한 번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잘 찍힌 거는 이렇게 노란 왕관이 보여요. 그 순간. 그럼 그거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우면 나머지 한 번에 싹 지울 수 있어요. 그게 버스샷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잡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부양. 하나, 셋, 딱 할 때 못 잡잖아요. 그때 요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장이 한 번에 걸리잖아요. 그게 버스샷이에요. GIF는 여기다 놓고 찍으면 순간적으로 몇 장을 같이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동영상처럼. 그건 GIF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촬영 버튼 밀기를 이렇게 미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하면 자 이제 제가 버스샷을 놓고 37장 찍었어.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여기에 가서 보면 37장이나 보이죠? 37장 보이고 그 중에 이렇게 왕관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중에 제일 잘 잡혔다는 얘기예요. AI 기능으로. 그러면 그걸 터치해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이거만 이 기능만 아셔도 그 새들 찍거나 애들 노는 모습 찍기 좋잖아요.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버스트 샷이고 다시 설정으로 와서 그 밑에 워터마크라고 있죠? 이걸 터치하시면 이게 워낙에 용도는 이게 뭐냐면요. 자, 사용함을 이제 키면 원래 용도는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기만 하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는 용도예요. 이 사진에다가 뭘 이렇게 인쇄를 박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쓰거나 날짜를 쓰거나 밑에 있죠. 밑에서 날짜 시간 내가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편집에 눌러서 저는 제 이름을 눌러놨어요. 편집 누르면 거기다가 내가 편집에 눌러서 글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내 이름도 넣을 수 있고. 이게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로고 있잖아요. 로고. 회사 로고. 뭐 그런 거를 뭐 표시할 수도 있고. 모델이 나오네. S23 나오네. 됐죠? 그런 게 이제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용도예요. 됐죠? 그렇게 해놓고 안 쓰실 분들은 이걸 꺼놓으면 돼요. 워터마크를 꺼놓으면 돼요. 됐죠? 날짜를 해놓으면은 그냥 이게 언제 찍었는지 보기가 더 좋은 건가요? 이거 안 해도 상세 정보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진 옛날에 보면은 아 옛날에는 날짜를 써놨죠 밑에다. 예. 그때는 GPS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켜놓기만 하면 자 보세요. 어떤 사진이든지 GPS를 켜놨으면 GPS를 끄면 날짜만 나와요. 근데 제가 찍은 게 자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을 열면 요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상세 정보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그러니까 GPS를 끄면 요것만 2개만 보여요. 날짜. 이 날짜 나오잖아 이 안에.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상세 정보가 있어요. 옛날엔 이게 없어가지고 그 사진 밑에 날짜를 베겼잖아요. 그리고 GPS를 키면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주소까지. 됐죠?
자, 그럼 다시 카메라로 가서 워터마크 했고요. 전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은 끄세요. 워터마크. 그 다음에 고급 사진 옵션은 이걸 키면 고유율 사진으로 그 형식이 바뀌어요. 보통 하는 게 JPG거든요. 그 JPG는 어느 정도 그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원본 사진은 엄연히 얘기하면 원본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원본 사진을 뭐 고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키는 거예요. 그럼 파일이 HEIF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유율 사진은 바뀌는데 그 대신 뭐가 문제냐면 편집이 안 돼. 편집이 포토에이터나 이런 데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뭐 잡지에 이게 표지를 쓰거나 원본 사진을 확대 쓰거나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요거 꺼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 형식이 기본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JPG가 기본이에요. 이 로우 파일도 원본 사진 찍는 거예요. 원본 사진. 근데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찍을 때 이건 정하는데 셀카가 그냥 찍으면 좌우가 뒤가 바뀌죠. 그러면 만약에 뒤에 뭐 현수막이 있다, 글자가 있다면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 보인다고요. 그거를 바르게 보이려면 이거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동영상 손떨림 보정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 가면 요 대상 추적 AF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무슨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가면서 초점을 잡아주는 건데 그렇게 그 아주 뭐 정확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키면 원래 카메라에 무슨 일부 기능이 없어져요. 못 써요. 그래서 요걸 킬 때하고 끌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 꺼놓으세요. 일단 요거 끄세요. 그 다음에 요 가로 세로 수평선을 여기 있죠? 요거 키면 흰선이 가로 세로 보여가지고 수직 수평 맞추기가 편해요. 요거 켜놓으시고 수직수평 안내판. 예. 촬영 가이드 격자선 있죠? 격자선 그거 켜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 위치 태그 요것도 별일이 없는 한 켜놓으시고 그 밑에 촬영 방법 있죠? 촬영 방법 누르면 옆에 여기 인양 버튼 타치해 보세요. 음량 버튼 뭔지 아시죠? 요 위에 있는 거 볼륨 올리고 내리는 거 그거를 내가 다른 카메라에서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요거 사진 동영상 촬영 화면 확대 축소 소리 음량 제어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눌러보시면 샤터 대신 쓰는 거예요. 샤터 대신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하면 사진을 열었을 때 열어놓고 여기 누르면 셔터 버튼을 안 눌러도 볼륨 버튼으로 셔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원래 그 음량 조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카메라에서 설정을 설정을 해놓으면 카메라에서 셔터 버튼 대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음량 버튼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했는데 그 전에 기억나세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그거를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니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 홈 버튼 누르고 설정을 가보시면 설정을 가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어요. 유용한 기능. 여기. 이건 설정이에요. 카메라의 설정이 아니고 스마트폰의 설정. 위에 토니바퀴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유효한 기능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측면 버튼이라고 있어요. 여기. 못 찾으면 손 드세요. 가서 받아야 되니까.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측면 버튼은 어떻게 쓰죠? 짧게 누르거나 길게 누르거나 두 개만 쓰잖아요. 이거는 잘 안 쓰죠. 두 번 누르기는. 그 두 번 누르기를 누르면 거기 터치해 보세요. 두 번 누르기는 여러 이 기능 중에 하나 쓸 수 있다는 건데 요 카메라를 누르면 다른 걸 하다가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얼른 열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두 번 누르기라고 그 제목이 두 번 누르기예요? 측면 버튼에서. 측면 버튼에서.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이거를 측면 버튼 두 번 누르기를 다른 앱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화하다가 뭐 요 통화는 음성 녹음을 필요해. 그럼 여기 눌러놓고 여기 이걸 선택해놓고 통화하다가 측면 버튼 어느 두 번 딱딱 누르면 바로 통화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앱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카메라예요. 카메라. 그 나중에 혹시 모르면 음성 녹음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녹음에서 항상 놓으면 통화할 때만 녹음하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통화하다 보면 꼭 녹음을 해야 될 통화가 생겨. 그럴 때 만약 이걸로 해놨다 그러면 측면 버튼을 두 번을 딱딱 누르면 그 통화만 녹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카메라 10개 누르시고 측면에 버튼 두 개 있잖아요. 측면 버튼에서 이게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는데 저런 게다 안 나오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두 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여기 앱 열기 있잖아요. 네. 앱이 보면 그 중에 앱이 열렸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통화 음성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여기 음성 녹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됐죠? 또 바꾸려면 여기 톤 같은 거 눌러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카메라 대신 음성 녹음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선생님 무슨 뭐 손전등이라고 있는데 그거 없어. 아니 얘 눌러서 또 선택하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근데 전화만 이제 녹음 그거 안 뜨네. 거짓말 못해요. 선택하면 되지. 찾으면 되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전화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측면 버튼 두 번 누르면 어떻게 하냐고. 두번 누르는 거. 이거 꺼져 있어요? 뭘 했는데 꺼져 있을 거? 측면 버튼. 측면 버튼. 두 번 누르면 켜야지. 아니 그게 켰어요. 응, 켰어요. 됐어요.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런 앱이 안 저건 여기 눌러야지 앱 열기. 앱 열면. 그럼 여기서 통화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럼 통화 녹음 이거 누르면 되지. 이거 맞잖아. 아, 이걸 열어야 앱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선생님 네. 그 측면 버튼 두 개 누른다는 의미는 딱딱 두 번 다른- 누르는 거예요. 연속해서 두 번 누른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요? 아니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쓸지 설정을 해야지. 네, 이제 카메라 버튼 이걸 지금은 카메라 버튼인데 네, 근데 이거 내가 만약 어느 상황에서 써요? 녹음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앱 열기를 누르면 요 녹음 누르면 자동. 여기 앱이 열리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음성 아. 녹음. 그 중에 음성 녹음 쓰겠다. 네. 그럼 음성 녹음 왔잖아요. 안 되지. 이걸 하다가 아니면 카메라 쓰겠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가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카메라 빠른 실행을 제가 이제 쓴다는 얘기는 어느 자 상황에서 어느 때 이제 이거 요거를 어느 때 쓰는지 볼게요. 지금 측면 버튼 두 번 누르기의 기능이 네. 내가 다른 걸 막 하다가 카메라 찍을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걸 눌러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측면 버튼을 두 번 얼른 누르면 그러면 음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측면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미러링이 섞여서 엉키는데 다른 걸 막 하다가 카톡이나 그런 걸 하다가 측면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요렇게 선생님 저 안 되는데 열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걸 막 하다가 예. 측면 버튼을 측면 버튼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열렸잖아. 두 개인데 근데 아래 이게 지금 거요?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근데 잘 안 이렇게 올리잖아. 아래 거군요. 아래 게 위에 거는 볼륨 버튼이에요. 네네.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래 버튼 얘기하시고 원래 이름이 측면 버튼이거든요. 돼요? 이걸 네. 이거는 애들 아까 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어놓고 뭔가 다른 기능을 하다가 다른 기능을 해놓고 하다가 이게 처음부터는 안 해요. 다른 거 마냥 이걸 뭐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걸 하다가 내가 카메라 쓸일이 생겨.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은근히 필요하긴 한데 필요한데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네, 카메라 쳐질 때 네. 눌러가지고 아시겠죠? 네. 카메라를 빨리 쓸 일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이걸로 설정해 놓으면 카메라가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니고 아까 통화 녹음을 선택해 놓으면 두 번 누르면 바로 통화 녹음이에요. 통화 녹음이에요. 네, 통화 녹음 되고 이 주변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통화할 때 그걸 누르면 통화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누르면 주변 녹음이 되고. 됐죠? 네. 다시 카메라로 가세요. 이게 그 전에 한 건데 설정할 때 분명히 한 건데 기억을 못 하시네. 자, 그래서 유효한 기능을 해드렸어요. 자, 촬영 방법 터치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음량 버튼은 셔터예요, 셔터. 그죠? 아까는 카메라를 여는 거고, 여기는 셔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량 버튼은.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로, 이걸 키면 말로 촬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플로팅 촬영 버튼은 셔터 버튼이 하나 더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요걸 키고 다시 나가 보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 작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섬세하게 찍을 때 두 손으로 하면 이게 꼭 이쪽 엄지로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엄지로도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평상시에는 필요 없어요. 이게 플로팅 촬영 버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사람은 여기다 갖다 겹쳐놓으면 돼. 자주 쓰는 사람은. 여기 겹쳐놨다가 쓸 일이 있을 때 옆에 끌고 나가면 이렇게 끌고 나오시죠. 이렇게. 됐죠? 다시 설정으로 가서 저는 다시 끌게요. 음성 명령 하셨나? 네, 음성 명령 요 말로 하면 셔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셔터가 셀카 같은 거 찍을 때 편하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가라 하는 것도 음성이에요. 동영상 촬영도 돼요. 말 음성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도가 이건 또 맞아야 돼. 손바닥 내밀기는 딱 해서 맞아야 되는데 조금 잘 안 맞아요. 자, 촬영 방법 했고 여기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제 보이죠? 이제 아까 없던 게 그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설정에 대한 건 다 해드린 거예요. 설정에 대한 건 다 해드렸어요.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밑에 촬영 모드를 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없던 것들이 막 생겼어요. 어시스턴트에서 이거 2배, 10배, 100배 생겼죠? 확인해 보세요. 여기 촬영 모드에 렌즈, 이게 렌즈예요. 렌즈 줌 배율 2배도 눌러보시고 3배도 눌러보시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렌즈를 바로 이동하면서 배열이 전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안 깨져요. 근데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는데 순간적으로 해상도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찍을 때 여기 렌즈를 이거 터치하고
터치하고 그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약간 수정하는 게 좋아요. 렌즈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자, 그 밑에 여기 이제 촬영 모드예요. 촬영 모드. 밑에가 보면 제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거 내놓으세요. 자, 인물 사진, 프로, 싱글 테이크, 사진, 동영상, 하이퍼레스, 음식 뭐 그 정도 뭐 다 뺄 필요는 없고 그러면 맨 끝에 가면 더보기나 플러스가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더보기나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드가 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없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세요. 촬영 모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야간 뭐 몇 개 내 필요한 게 있으면 밑으로 끌어내리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이 순서도 내가 뒤바꿀 수 있어요. 순서도 내가 꾹 눌러서 보세요. 많이 쓰는 거는 앞에다 두고 적게 쓰는 거는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랑 인물 사진,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많이 쓰는 거는 앞으로 배치를 하고 잘 안 쓰는 거는 뒤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놓고 저장.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걸 끌어내리고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라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촬영 모드를 보는데 기본은 사진이에요. 기본은 사진.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인물 사진을 보세요. 인물 사진. 인물 사진. 됐나요? 촬영 모드 못 찾으시면 손을 드세요. 인물 사진. 인물 사진은 일반 사진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 그 인물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물을 하나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 떠요. 이렇게 놓고서 이 하단에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메뉴를 인물 사진을 점이 없는데. 인물 사진 누르고 인물 사진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이 끝에 없어요. 아니면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게 블러 기능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하이키모노, 로우키모노 이렇게 있거나. 인물 사진 누르면 특별히 뭐 옆에 메뉴가 밑에 자, 여기 보세요. 블러 그 다음에 하이키모노, 로우키모노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들어온 거는 블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스튜디오도 있는데 불러 있어요. 블러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여러 개 있는 거 기종에 따라 달라요. 그냥 눌러서 블러만 되는 기종도 있고 몇 개를 선택해 중에 블러를 선택하는 기종도 있고. 6개 있어요. 블러 찾았어요? 네. 블러를 찾으세요. 블러. 예, 블러를 찾아서 블러를 하세요. 블러만 있는 게 있고 여러 개 있는 거 있어요. 블러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인물에다가 어떤 인물 하나 맞췄잖아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밑에 스케일 있죠? 밑에 스케일 요걸 좌우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을 흐린 정도가 조정이 돼. 인물을 그러니까 내가 그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인물 사진 잘 찍으면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흐린 거를 이 블러를 강도를 좀 높이면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주변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인물만 사각형으로 맞은 인물만 초점이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물 사진에 들어가서 블러 인물 사진에 블러.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뭐 스튜디오 뭐 하이키모 로키모노는 여기 가서 지금 사진은 못 가지. 사진. 숫자가 안 나오네. 이게 나와. 사진 인물 사진을 인물 사진 놓고 여기서 메뉴가 블러 있죠? 블러
요거를 네, 조정하는 나오잖아요. 거니까 더 네. 크게 나고 인물만 더 지금 아까 블러의 선택을 안 하죠. 안 했어요. 자, 블러 못 찾으신 분? 여기 불러 여기서 여기 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고 요 사람으로 위주로 이렇게 해놓고 불러해놓고 주변을 흐리게 하는 정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거 요거를 뭐예요? 사진 인물을 가운데 여기가 초점이 제일 맞는데 이걸 벗어날수록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요거만 선명히 나오고 뒤에는 흐리게 나온다는 소리. 막한 거죠. 불러가 나오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인물을 가운데 두고 해봐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으면 더 세게 나와요. 거리가 가까운 데서는 덜1인데 조금 뭐 거리를 두고 블러를 해서 강도 조절하면 내가 초점을 맞추는 인물을 뚜렷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지하게 흐리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 흐리게 하거나 경치를 좀 흐리게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인물 사진에서 블러예요. 아셨죠? 이게 사진에서 없는 기능이에요. 인물 사진만 있는 기능. 아셨죠? 이거 직접 보면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일반 이번에 그냥 사진을 하나 보세요. 사진. 그냥 사진. 자,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밝기를 조정하거나 초점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쭉 여기니까 실내니까 좀 차이는 적은데 앞에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고 싶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돼요. 손으로 딱 터치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 있는 사람 초점을 맞추고 싶어.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을 손으로 터치하면 그 사람 위주로 초점이 맞아요. 이게 DSLR 카메라는 이 기능이 없어요.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터치만으로 앞에 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밝기는 자동으로 전체 평균 밝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두운 데나 밝은 데가 좀 조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전체가 평균 밝기니까. 근데 너무 밝은 데가 있죠? 밝은 데를 좀 어둡게 할 수 있어. 밝은 데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밝은 데 터치. 그 밑에 막대 생기죠? 터치하면 밑에 막대 있죠? 그 막대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조절이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빛 조절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밝은 데 놓고 밑에 막대 생기면 왔다 갔다 하면 빛 조절이 되죠? 또 껌껌한 데 가서 또 해도 또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고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 위에 자물쇠를 터치하면 그 상태 노출이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 그러면 내가 옮겨도 그 노출이 그대로 저장돼서 내가 찍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제일 좋은 장점이 이거예요.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부분적으로 내가 밝게 조정할 수 있고. 잠깐요. 발표는 터치하면 밑에 막대가 생겨요. 어디를 터치? 내가 맞추고 싶은 부분을 지금 사진에 놓고 하는 거예요. 사진. 자꾸 다른 데로 가죠. 터치하면 막대 생겨요. 여기 되죠. 지금 어두워졌다 하면 되죠. 그 아래 막대가 생긴다고. 막대가 터치를 하면 생겨. 터치를 하면. 이게 막대는 거예요?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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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대가 하는지 아, 그래요? 사진에 놓고 선이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이거 딱 누르면요. 이게 막대예요. 바뀌라는 게 밝기 조절하는 거. 이거 해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랑 고 밑에 그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라고. 되죠? 네,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막. 아, 내가 말 설명을 잘 못했나? 근데 거기 불빛 뭐 이렇게 예. 그거를 움직이라는 거죠. 밝기 조절하는 거라고. 밝기 조절. 됐죠? 그럼 이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초점을 이제 이렇게 찍으려고 준비해놓고 레디해놓고 나서 이걸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아, 그렇죠. 맞으면 찍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경치 사진이나 네. 인물 사진 찍을 때, 경치 사진 찍을 때 그 인물을 좀 잘 초점을 맞추고 그 인물을 한번 손으로 탁 터치하면 그 인물의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자, 사진 했고, 아까 그 어시스턴트에서 몇 가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찍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면 동영상으로 전환이 돼. 찍다가 앞으로 끌어내리면 그게 아니고 위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위로 하면 내가 나오는 거. 그냥 찍는데. 동영상을 놓고요. 자, 동영상 사진에 놓으면 사진에 놓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면 안 되니까요. 여기 보세요. 동영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선생님. 자, 다시 사진에서 예. 아까 버스 사진 이렇게 했잖아요. 예.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대고 있는 동안은 동영상 바뀌고 아, 위에 자물쇠를 누르면 아예 동영상 모드로 갖고 가는 거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빨갛게 되면 그게 동영상으로 된 거고 자물쇠를 터치하면 완전히 동영상 모드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빨강으로 갔다가 다시 하얀색으로 떨어져요. 다시 사진. 그거 그 찍히는 순간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그 순간만 동영이 되는 거고 그 자물쇠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동영상 모드로 완전히 간 거고. 이게 카메라 아까 어시스턴트에서 요거 쓰겠다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요. 아, 자물쇠가 생기게 생겼는데 자 지금 동영상 모드로 되고 네. 있는 거예요. 중지하세요. 중지. 아니 안 불러서. 진짜 이게 동영상 나왔었잖아.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물쇠가 된다 그러고. 지금 동영상 모드로 온 거예요. 동영상 상태에 왔는데 네. 고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안쪽까지 올라가면 완전 동영상 모드로 가는 거예요. 자물쇠가 싹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사진 모드에서 사진 찍다가 동영상 모드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쭉 올리는 그 순간만 동영상 찍고 위에 자물쇠까지 올리면 동영상 모드로 완전히 가는 거고. 됐죠? 여기 아까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음식이 있어요. 음식. 이게 카메라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오늘 포토에디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음식 왔나요? 네. 요거를 아까 인물 사진은 인물 사진에 특화된 거고 요걸 음식에 특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웃포커싱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에다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 주변은 약간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인물 사진이 없는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다 놓고 요 위에 보면 돋보기가 온도계. 그 온도계 누르면 색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오면 빨간색, 이쪽으로 가면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따뜻해야 식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오면 음식이 좀 식감이 높일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음식 사진이에요. 음식 사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인물 사진에 찍어도 돼. 인물 사진에 온도를 좀 높이면 온화한 얼굴이 나와요. 온화한 얼굴. 따뜻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경치 사진 찍을 때 팔을 다 놓고 찍으면 약간 청량감 나오게 찍게 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게 음식 사진이에요. 음식 사진. 그만해요? 시간 다 돼. 하도 많아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루한가 보네.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랄까 싱글 테이크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찍어주는 거예요. 동영상, 사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접근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싱글. 동시에 여러 개를 찍을 때 싱글 테이크가 좋아요. 싱글 테이크 놓으면 이게 10초간 찍는 게 때문에 움직여야 돼.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우선 움직여야 되는. 놓고 찍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누르면 여기 10초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10초가 짧으면 다시 옆에 누르면 5초 또 늘릴 수도 있어요. 열어놓고 갤러리를 가면 싱글 테이크라고 생겨요. 그러면 몇 개가 같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시는 분들은 이게 편해야죠. 한 번 찍으면서 여러 군데 쓸 때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싱글 테이크, 사진에서 사진에 싱글 테이크 누르고 싱글테이크 없는데 더보기에서. 그럴 리가요. 아직 그러면 더보기에서 그 아까 촬영 모드 추가를 안 하신 거예요. 싱글테이크 있으시대요.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싱글 테이크도 여러 개를 있는데 내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거기 싱글 테이크에 선택을 하면 여기 필터가 있거든요. 요거 필터예요. 요거 눌러서 이게 싱글 테이크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안 쓰는 거는 지금 뭐 하셨는데? 싱글 테이크. 싱글 테이크 눌렀는데 싱글 테이크 누르기 전에 예. 요 필터 모양 있어요. 여기 요거 그런 거 없는데. 아, 위에 위에 있는데. 있네. 저희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위에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도 위에 필터가 곱하기 1 마이 뭐1 2 3 이것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 촬영 옵션. 예. 그거 뭐 눌러서 나오셨어요? 그냥 싱글 테이크만 누르면 나와요? 요거 그게 요게 위에 있다고 다른 기종은 이 위에 위에도 네네 위에 이거요 이거 했잖아요.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안 쓸 거는 지우고 쓸 것만 쓰면 여기 있죠? 옵션을 선택해서 지울 건 지우고 확인을 누르면 그거만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크롭샷은 사진을 잘라준다는 거예요. 잘라주고 콜라주 필터 넣고 동영상도 이렇게 나눠서 요거를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해준다는 거야. 한 번에. 근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 확인 누르면 이제 찍을 때 그게 이게 다 적용돼요. 적용이 된다. 네, 그게 적용이 이걸 다 알아요? 여기서 싱글테이크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요걸 누르고 이거 그럼 이 중에 내가 다 쓸 거면 그대로 확인, 안 쓸 거는 눌러서 지우고, 눌러서 선택할 것만 해서 선생님 하이라이트 동영상 같은 거는 쓰게 되나요?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영상 중에서 네. 내가 어느 한 부분만 쓰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안 쓸 거는 지우고 쓸 거는 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전부 다 쓰면 전부 다 키고. 그래서 뭐 사진도 여기저기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짧은 거 뭐 이렇게 저기 릴스나 올리느라 요런데 뭐 이런데 여러 군데 쓰겠다 그러면 요게 좋죠. 싱글 테이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하니까. 됐죠? 이 큰일 났네. 아직도 할 게 더 많은데. 하는 데까지 하면 돼. 그 다음에 동영상 할게요. 동영상. 저리 이게 충전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충전기. 이거 그러면서 이게 끊어졌네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 참. 자, 요거 충전되는 건 촬영 모드는 다음 주에 하고요.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가보세요. 갤러리 가보세요.
갤러리 가면 사진 하나 어떤 거 하나 사진 하나 열어보세요. 사진을 하나 열면 선택해서 여세요. 사진 완전히 여세요. 됐죠? 그러면 요새 그 최신 기종들은 AI가 있고 연필 모양이 있어요. 예. 연필 예. 네. 그 연필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내가 일단은 자르기를 좀 해도 사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잘라내도 사진 모양이 그게 거기 크롭샷이거든요. 크롭샷을 하면 사진을 좀 축소해서 하면 사진이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잘라져 나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진 느낌이 달라요. 크롭샷을 해도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르기. 이걸로 해서 자르긴다고요? 네. 누르면 여기 크롭샷이 현재 된 거예요. 그럼 노랗게 됐죠? 네. 그걸 이렇게 내 귀퉁이를 끌고 가면 사진이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서 이렇게 네. 놓고 그 다음에 그래 놓고서 저장. 여기에 저장을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누르면 이게 필요 없는 걸 잘. 요거를 좀 잘. 이렇게. 아니 저는 요 데크를 좀 자른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내 유통에 끌고 들어온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잠깐만.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먼저 사진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본도 쓰겠다 그러면 그 옆에 점 3개 그러면 거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죠? 그걸 누르면 다른 파일? 다른 파일로 저장. 자 그럼 좀 자르셨어요? 안 잘랐어요. 그럼 여기서 네. 자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잘라내요. 밑에 거는 위로. 밑으로 올리고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 없는 걸 잘라낸 거예요. 네. 근데 저장을 누르면 여기 누르면 원본이 없어지는 거고 네. 옆에 점 3개 누르면 원본은 원본대로 되고 지금 수정한 걸 새로 저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본을 쓰겠다 그러면 꼭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항상 뭔가를 편집을 하면 원본을 없앨 건지 저장할 건지 판단해서 누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나오면 그 AI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 말고 그 옆에. 반짝반짝. 네, 별 모양. 그게 있는 기종이 있고 없는 기종이 있어요. 그거 눌러보세요. AI 지우개요? 생성. 네. 아니, 반짝, 자, 반짝. 거기서 AI 기능에서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하나를 지우려면 꾹 누르면 그 부분만 꼭 선택해서 떨어져 나가요. AI 지우개. AI 지우개.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고. 네. 잠깐만요. 이게 반짝반짝 말씀이시죠? 네, 세 번째 거. 네. 누르면 이렇게 요거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 이게 지우개인가? 네, 확인 누르고 자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약 지우겠다 그러면 길게 누르면 그 사람만 나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걸 끌고 가서 다른 사진에 저장도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굉장하죠? 이거 어, 잠깐만. 안 지- 이 영어를 치우려면 그건 AI 지우개에서 해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을 보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 게 아니네. 잠깐만요. 여기서 아니 이 사람을 치우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아 끌고 나가버리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 한번 되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치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요거를 여기서 여기 지우개 있잖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 부분이 다른 걸로 채워져요. 다른 걸로 채워졌죠. 그러니까 이 다 주세요. 주변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 사람을 빼놓으면 그 빈칸을 채워준다고. 그게 AI 기능. 데크를 이거 지우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채워준다고요? 아니, 일단 선택을 해서 빼놔야지. 근데 사람한테 되지 이건 잘 안 돼요. 아 사람한테 한다고. 응, 됐어. 일단 이것도 되겠네.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다른 걸로 채워준다고. 고기를. 이게
되죠? 없어졌는데 고기를 주변하고 연결해서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걸로 채워진 상태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여기서 쓰지. 아까 이거 선택했어요. 그 부분을 사라진 영역을 뭘 하나 지우셨네. 그럼 그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지. 뭘 지우셨을까? 지금 없는데. 원본이 보죠. 원본.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거나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지울 때. 여기로 들어오고. 위치를 옮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해보니까 그렇게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위치를 없애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저장. 여기는 생기고 여기는 여기는 채워지고 이것도 지우려면 여기 지우개 누르면 이것도 없앨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 만약 이리로 왔다 그러면 좀 있다가 요 부분이 채워져요. 이렇게 누르면 옮긴 부분이 주변하고 메꿔준다고 확인해가지고. 하하.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러네. 하나 이게 AI 기능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랬는데 더 신기한 건 그 없는 부분을 주변하고 비슷하게 채워줘요. 괜찮죠? 이게 AI 포토랩에서 제일 좋은 기능. 채워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변의 모양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던 걸 없앴잖아요. 네. 그게 빈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거기를 다른 다른 거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채워준다고. 벽으로. 응. 벽지. 괜찮죠? 벽지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잘 안 쓰죠. 예. 모르니까. 사진은 너무 많이. 됐죠? 예. 이렇게 요건 몇 번 써보셔야 돼. 그 지우거나 위치 옮기거나 그 요걸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경 지워서 스티커 저장해놔도 돼. 인물. 리무브랑 예, 리무브랑 똑같은 거야. 비슷하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하세요. 갤러리에서 조금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질문사항 없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 AI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예. AI를 할 건데 다음 주에요. 좀 준비를 해오실 게 네. 이렇게 내가 필요한 책자 같은 거 뭐 내용 만들고 싶으면 이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설명, 내가 명령문을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AICP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조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 조건을 안 주고 그러면 이 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대답이 떨어지고. 그래서 격을 만들어 주려면 너는 너는 경영 컨설턴트야. 너는 유명한 SNS 마케터야. 이렇게 해놓고 설정해주고 뭐뭐뭐뭐가 필요한데 조건을 막 자세히 줄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프롬프트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구글 번역으로 가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좋아요. 원래 영어 인식률이 좋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한글로 해도 돼요. 그냥 하는데 프롬프트를 내가 어떤 식으로 조건을 할 건지 그냥 무조건 뭐 그림 그려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떤 검색 조건 어떤 수준으로 격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답이나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활용하는 게 아니면 이왕이면 나한테 적합한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 뭐 책자 그 다음에 사진 아니면 그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그걸 비교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몇 개 찍어오세요. 사진으로 약품이나 화장품이나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비교하고 싶은 거 아니면 요거의 정확한 효용과 그 다음에 부작용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럼 그걸 또 이렇게 찍어오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 검색이 아니고 이게 판단까지 해줘요. 판단까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걸 준비 좀 해놔야 숙제네. 챗GPT를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여행 계획서 세우겠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책을 쓰겠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위치는 어디가 좋고 그 다음에 자본을 얼마나 들이고 어떤 마케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진짜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아시겠죠? 좀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